지금의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면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실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오늘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또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조문을 가서는 안 되는 말띠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일요일에 임신한 딸이 와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의 부고장을 받았는데 내일은 신랑이랑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것은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말띠분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은 꼭 명심을 하시고 절차와 형식에 맞게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서 다음 영상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본인은 그 사람의 대소사에 다 참석을 하였는데 그 사람은 나의 큰 일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너무 서운해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반드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 보려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러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 젊은 세대에 알려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출산을 앞둔 부모님과 당사자라면 조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우리 딸과 같이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방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이고 출산을 한 당사자라든지 그 부모라면 3-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문 밖으로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아울러 직계 가족이 아니라면 방문조차도 꺼렸다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산모의 건강과 면역력이 떨어진 아기라서 외부로부터 방문한 사람들로 인해서 옮겨질 수 있는 병원균으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했다는 것이죠. 현대에는 의학의 발달로 이러한 우려를 참조하는 경우는 많지만 하지만 상호간의 예법은 지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신을 했다면 스스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며 충격을 받는 일이나 태교에 좋지 않는 일들은 피해야 하는 것이며 출산을 하고서 3-7일이 지나기 전에는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접촉을 하시는 산모의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라면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방금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조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인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장례식장 밖에서 상주를 만나서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조의금을 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의 출산을 앞둔 부모님으로서의 가지는 최고의 예법이며 이를 받으시는 상대편의 상주님들도 그 정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난날과 같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해결이 될 것이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장례 문화와 전통 예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의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이나 본인은 절대로 장례식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조분들은 큰 경사를 앞두고는 좋은 것만 보아야 하며 듣는 것도 조심하셔서 좋은 것만 들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녀의 결혼식은 우리 인간이 치르는 일 중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앞둔 부모님이나 당사자들은 장례식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담이 오가는 시기가 아니고 가족 간의 상견례를 마치고 나면은 결혼 날짜를 잡을 것이고 결혼 날짜가 정해진 그날 이후부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예식 날짜가 정해진 날 이후부터는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살생을 해서도 안 되고 못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도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당사자 본인들도 또한 그러합니다.
늘 좋은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타인을 대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의 상갓집을 방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제지변은 예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난은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번 일로 인하여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조문보다는 통장으로 조의금을 내는 경우가 새로운 풍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3개월 안에 개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문은 안 됩니다. 이는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3개월 안에 창업이라든지 개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조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현대에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말띠 여러분들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셨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처음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작에는 활기와 생기가 넘치고 가득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갓집은 사기 즉 죽은 기운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곳은 절대로 방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꼭 중요한 상갓집이라면 요즘은 좋은 것이 있잖아요. 이는 조화로 대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환자가 있다면 조문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상에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분명히 있으며 이를 연결을 해서 이승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를 하는 저승사자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또한 이것이 확실히 있는지는 알 수도 없지만 이 사상 속에서 원한을 가진 영혼은 자신을 대체할 존재를 찾게 될 것이고 이를 기가 약한 사람에게 씌어서 전도가 되기 전까지는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또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수 없는 영혼이 붙을 수도 있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큰 병을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은 면역력이 아주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가 많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집안에 병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종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에는 더불어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이며 이 어울린 사람들을 통해서 성공도 하고 번영도 하고 행복도 얻고 성취와 즐거움도 얻어가는 것입니다. 말띠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서와 같이 피치 못할 4가지 사정이라면 이를 상주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최소한의 성어를 말띠들이 표현을 하신다면 그 상주에서 큰 슬픔을 느끼고 있겠지만 이 사정을 이해를 하셔서 아픔을 겪고 있는 자신에게 성의를 표현을 해주는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꼭 현실에 적용을 하셔서 상호간의 신뢰에 금이 가지 않게 할 것이고 하시는 모든 일에서 행운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꼭 답변으로 궁금한 사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